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충북경찰의 비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괴산에서는 50대 경감이 20대 여경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신청됐고, 음성에서는 지구대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20대 순경의 강제 추행 혐의까지 알려졌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괴산경찰서의 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50대 경감 A씨가 20대 여경 B씨를 강제추행한 건 지난달 중순쯤입니다.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의원 면직을 마음먹었던 B씨의 퇴직일이 다가오자 마지막 당직날 숙직실에서 쉬고 있던 B씨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신고를 접수한 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계는 A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지난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A씨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경찰에 대한 법 집행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분명히 줄 거고요. 어떤 법 집행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범죄 집단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음성의 한 지구대 경찰관들의 근무 태만도 논란입니다. 지난 3월 말 새벽 시간 음성경찰서 112 상황실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접수돼 근무자는 지구대에 출동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구대 당직자 5명 모두 잠을 자느라 지령을 듣지 못했고 결국 의심 차량에 대한 초동 대응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신고자가 왜 1시간이 지나도 안 오냐고 재차 신고하면서 충북경찰청이 인지하게 됐는데 음성경찰은 이후 관련자들에게 고작 주의와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재는 경찰청의 지시로 감찰이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달 초 기동대 소속 20대 순경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의 한 음식점 종업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되는 등 경찰관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찰의 해이해진 기강을 다잡기 위해 엄격한 내부 통제와 조직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우리 지역 단체장들의 새로운 4년 비전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젊은 도시 증평군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민선 7기를 여는 증평군은 군정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재선에 성공한 이재영 군수는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키워 군민이 행복한 증평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민아 기자입니다. 행정의 연속성을 발판 삼아 재선 고지에 오른 이재영 증평군수. 이 군수는 민선 6기 동안 실마리를 풀었던 해묵은 난제들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4년은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성과와 결과를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먼저 면적은 작지만 인프라가 촘촘하게 밀집한 증평만의 특성을 극대화합니다. 주거와 의료, 교육과 돌봄을 20분 안에 모두 해결하는 이른바 스마트 컴팩트 시티를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기존의 돌봄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린 맞춤형 스마트 돌봄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증평군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굉장히 컴팩트한 압축도시 아주 면모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압축도시의 면모를 제대로 살려내는 일들, 요거 민선 7기에 확실하게 구축해낼 생각입니다. 스마트 돌봄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 요것을 저희가 좀 중점을 두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도 속도를 냅니다. 증평군은 현재 추진 중인 제3, 제4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단순한 공장 입주를 넘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지식산업센터와 산단, 대학의 산학자원을 한데 모아 거대한 클러스터를 만들어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청주공항과 충청 내륙고속화도로 등 우수한 교통 접근성을 활용해 체류형 관광지로의 변모도 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선 7기 증평군이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충북에서 손에 꼽는 젊은 도시지만 별도 교육 지원청이 없어 발생하는 교육행정의 공백, 그리고 인근 청주 등으로 통학하는 고등학생들의 교통 불편 해소는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입니다.
우리 증평에 아이들이 많은데 교육청이 없어요. 그래서 저기 학부모들의 염원인 교육청이 좀 하루빨리 설치가 됐으면 좋겠고, 청주로 나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중교통 같은 지원이나 뭐 단체로 버스 같은 거를 빌려서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촘촘한 도시 인프라와 달리 상대적으로 소외된 외곽 농촌 지역과의 격차를 줄이는 것도 과제입니다. 체육활동 시설은 너무너무 잘 되어 있는데 그걸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행복버스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횟수를 좀 더 확대해서 스마트 압축 도시를 선언한 증평군. 교육과 교통, 복지 사각지대를 얼마나 세심하게 채워가느냐가 민선 7기 성공의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CJB 이민아입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 당선인의 제2기 공감 동행교육 출범준비위원회가 구성돼 오는 18일부터 한 달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준비위는 심희보 전 충청대 명예교수를 명예위원장으로, 이중용 전 음성교육장을 위원장, 오헌석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를 집행위원장으로 각각 내정했습니다. 준비위는 학계와 교육계 실무진 중심으로 AI 시대에 대응할 새로운 충북교육 정책을 고도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동석 충주시장 당선인의 민선 9기 시장직 인수위원회인 젊은 충주 미래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인수위는 홍성배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모두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청년정책, 안전행정, 경제건설 등 6개 분과 체제로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점검과 공약 구체화 작업을 추진합니다. 특히 인수위는 부위원장의 한국교통대 총학생회장을 임명하는 등 청년정책에도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지난 5월 충주에서 올해 첫 과수 화상병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잎과 가지가 화상을 입은 듯 검게 마르는 증상에 농민들의 속도 타들어가고 있는데요. 아직 치료제가 없어 예방과 예찰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농가별 방역 수칙 준수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과 재배 농가가 많은 청주시 미원면입니다. 지난달 이곳에서 과수화상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청주 지역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는 모두 11곳,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과수화상병 확진 농가의 신고로 한 곳을 확인한 후 정밀 예찰을 통해 인근 확진 농가 10곳을 더 찾아냈습니다. 지난달 14일 충주시 대소원면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해까지 과수화상병이 없었던 보은군을 포함해 도내 8개 시군에서 발생했고 현재까지 46농가 18.57헥타르가 확진됐습니다. 전체 46농가 가운데 배농가 한 곳을 제외하면 모두 사과농가. 사과나무는 5월부터 과실이 맺히는 생육기이고 과수화상병 저항력이 배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수화상병 위기 단계는 지난달 20일부터 경계로 격상된 가운데 바이러스 추가 확산을 최소화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농정당국은 감염나무 매몰과 석회 처리, 인근 농가의 예방약제 살포 등 방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농가는 의심주 발견 시 시군 농기센터에 즉시 신고하고 작업 도구를 소독해야 합니다. 최대한 작업 도구의 소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인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시군 내에 있는 작업자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수화상병은 기온이 30도가 넘어가면 활동이 둔화되는 만큼 이번 주말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네, 얼마 전 헌혈을 하면 두쫀쿨을 나눠주는 행사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진천군에서 헌혈을 하면 애플 수박을 나눠주는 특별한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지역의 효자 농특산물도 알리고 헌혈도 촉진하는 이색 콜라보 현장을 이윤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진천군청 주차장에 마련된 헌혈버스 앞에 헌혈을 하려는 발길이 길게 이어집니다. 진천 군민과 군청 직원들, 인근 대학생까지 생명을 나누는 헌혈에 동참하기 위한 사람들로 버스 안이 북적입니다. 귀한 나눔을 실천하고 밖으로 나오자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앙증맞은 크기의 수박이 기념품으로 주어집니다. 진천의 농가에서 갓 수확해온 아삭하고 달콤한 애플 수박입니다. 헌혈도 하고 농가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애플스박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좋아하는 과일을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또 좋은 과일을 받을 수 있어서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번 행사는 생명나눔이라는 사회공헌에 지역 농산물 마케팅을 접목해 농협이 처음으로 기획한 이색 홍보 이벤트입니다. 우리 애플 수박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를 통해서 애플 수박에 대해서도 소비자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런 이유로다가 오늘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진천군 초평면을 중심으로 지난 2018년부터 재배되기 시작한 애플 수박은 1인 가구를 겨냥한 신소득 특화 작물입니다. 현재 20개 농가 180동의 하우스에서 출하돼 수도권 대형마트까지 입점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역 농가의 새로운 활력소이자 생명나눔의 매개체가 된 애플 수박 재배 농민들을 위해 진천군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가정들이 소규모로 바뀌고 1인 가족이 많아지면서 애플 수박처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인기예요.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같은 행사를 더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색적인 아이디어로 농가도 돕고 이웃도 살리는 진천의 애플 수박이 올여름 지역사회를 더욱 시원하고 따뜻하게 달구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요즘 농촌에서는 모를 키워서 옮겨 심는 전통적인 모내기 대신 벽실을 논에 바로 뿌리는 직파 재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의 발전도 한 가지 이유지만 그 배경에는 갈수록 심해지는 농촌 고령화와 인력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TJB 김상기 기자입니다. 파종기를 실은 농기계가 논 위를 천천히 가로지릅니다. 모를 심는 대신 벽실을 직접 뿌리는 직파 재배입니다. 모짜리를 만들고 모를 키운 뒤 다시 논으로 옮겨 심는 과정을 없애 작업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싹을 틔운 벽실을 사용해 논에서도 안정적인 발화가 가능하고 모짜리에서 생기는 병해충 걱정도 없습니다. 직파 재배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노인들이 일해야 하는 농촌의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고령화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직파를 해야 돼요. 모짜리 해야지, 길러야지, 실어다가 이양기를 심으려면 인력이 그만큼 들어야 되고 또 날짜도 많이 걸리고 또 돈도 많이 들어가죠. 농가의 고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농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67세를 넘었고 충남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 비중도 60%를 웃돕니다. 농번기마다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인건비 부담도 커지면서 직파 방식이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직파 재배는 모내기에 드는 노동 시간을 40%가량 줄이고 경영비 절감 효과도 66%나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확량 감소 우려가 있었지만 재배 기술이 좋아지면서 생산량도 기존 이양 재배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직파 재배가 수량이 적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종자 코팅과 재배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산성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농가들이 안심하고 도입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충남도는 올해 직파 재배 면적을 4,000헥타르로 확대하고 2030년에는 전체 재배 면적의 10% 수준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직파 재배의 확산은 단순히 농사 방법이 바뀌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인력 부족과 고령에 맞서기 위한 농촌의 현실적인 해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TJB 김상기입니다. 신용환 충북도지사 당선인이 오늘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충북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신 당선인은 충북으로의 공공기관 이전과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방사능 가속기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관계부처 장 차관, 대통령
대통령실 비서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선자들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도의회 부의장 후보로 재선의 이태훈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원내대표는 기초와 광역의원을 통틀어 4선을 지낸 김꽃림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청주시의회 부의장 후보는 4선의 정태훈 의원, 원내대표는 재선의 이상조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충북교사노동조합은 충북교육청이 추진 중인 청소년 단체 활동 승진 가산점 부활 계획을 백지화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가 도내 교원 7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0.3%가 외부 민간단체 활동 업무를 교사의 승진과 연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가산점 부활에 반대했습니다. 노조는 과거 부작용으로 폐지된 제도를 대안 없이 부활시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수업과 생활지도 중심의 본질적인 인사평가 체계를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충청북도는 하반기 수소자동차 지원에 345억 원을 투입해 수소승용차 200대, 수소버스 35대, 화물차 4대 등 모두 239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수소자동차는 차종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며 시 군별 공고에 따라 오는 11월 말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돈봉투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우택 전 국회 부의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조만간 나올 전망입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22부는 오는 9월 8일 알선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의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정 전 부의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11개월 만으로 그동안 4차례 준비 기일과 10차례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카페 업자와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 이필용 전 음성군수, 정 전 부의장의 전 보좌관과 비서관 등도 함께 출석할 예정입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아파트 15층에서 지인의 반려견을 던져 죽인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5시쯤 음성군의 한 아파트 15층 비상계단에서 후배가 약속에 늦었다는 이유로 그의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창밖에 던져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며 다만 피해 견주와 합의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충주시 신림면의 한 골프장에서 작업 중이던 굴착기가 전도돼 50대 운전자 A씨가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차량의 잔디를 옮겨 싣는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그 과정에서 무게중심이 쏠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천경찰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40대 노숙인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1시쯤 진천군의 한 편의점에서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20대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2만 원 상당의 담배와 식료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청이 보험설계사와 공모해 보험사에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80여 명을 무더기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보험금 지급 단가가 높은 임플란트 시술이나 상해 등을 보장하는 보험사를 대상으로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피해 금액을 20억 원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앞서 지난 2월엔 보험 사기에 가담한 보험 설계사 20여 명을 입건한 바 있습니다. 이사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